그러면 이제부터 교보문고에다가 POD 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5장면의 그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받았습니다. 챗 GPT를 통해 프롬프트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챗 GPT를 통해서 달리에서 그림을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 올릴 책은 AI가 바치는 개발자 전상서라는 시집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올리기 위해서 시집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미드저니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드저니에서 여러 가지 그림을 시도를 해봤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시도를 해봤죠? 이런 화풍 저런 화풍으로 다 해봤는데 일단 달리에서 생성한 그림들이 좀 많이 예쁘고 좀 표현력이 좋은 게 많아서 일단 달리풍으로 가려고 제가 원래 하던 거는 요런 풍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활용하고 달리풍도 좀 활용하고 요렇게 해서 그림을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별로 좀 그림이 많이 있는데 요런 진한 그림들은 좀 제가 어두운 그림들을 별로 안 좋아해서 좀 밝고 미니멀한 그런 그림들로 좀 골라보려고 이렇게 크레파스화 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음에 들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책을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림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은 이 이제 받은 그림을 잘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아까 그 여기에서 준비 단계에서 보면 이제 완성된 원고가 있어요. PDF 형식으로. 일단 표지 디자인 파일 형식이 있고요. 교보문고 파트너 시스템 계정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료가 이제 있어야 되니까 책 사이즈를 준비를 하는데, 책 사이즈 준비할 때 가장 쉬운 방법, 제가 이제 가장 권하는 방법은 B5로 만드는 거고, 날개 없는 그냥 무선 제본, 왜냐면 50페이지 이하기 때문에 날개 없는 무선 제본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돼서 그걸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드저니에서 97대 130 비율로 생성을 하면은 정확한 사이즈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걸 한 다음에 300 dpi로 변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캔바에다가 올려야 됩니다.
자, 쉽게 변환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가겠습니다. 먼저 저는 업스케일을 할 텐데요. 아까 하나씩 다운로드 받은 그림들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여기에 업스케일을 다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잖아요. 요거를 제가 업스케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업스케일 하는 곳은 어디냐면 클립 드롭이라는 사이트에서 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은 이게 무료 툴이기 때문에 2배까지는 여기 업스케일이 되거든요. 이미지 업스케일러 여기 있죠. 이렇게 넣어서 2배까지는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좀 유료 버전의 토파즈 랩이라는 곳에 이 모든 그림, 자, 25장의 그림을 올려서 한꺼번에 업스케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립니다. 자, 이 업스케일러에다 해도 된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받았으면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받고요. 얘도 토파즈에서 토파즈에서 해서 아주 깨끗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끄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준비된 것을 새 폴더에다가 제가 집어넣은 다음에 업그레이드한 그림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새 폴더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한 그림은 새 폴더에다가 넣고 차례대로 그림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개가 준비가 됐고요. 자, 업그레이드한 그림이죠. 자, 요것은 2배로 됐고요. 한번 볼까요? 그림 속성을 보시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픽셀이 이제 늘어났고 300 dpi로 바뀌었습니다. 요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바뀌었으면 요거를 이제 캔바에서 혹은 교보에서는요. 교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교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운 표지 템플릿 뭐 이런 걸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책 만들기 가이드 뭐 템플릿도 있고요. 앞표지 이미지 이런 제본 방식별 표지 템플릿 그래갖고 우리는 무선 제본이잖아요. 무선 제작 샘플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제본 방식의 템플릿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판형별 원고 템플릿도 있습니다. 우리는 B5 46배판으로 할 거잖아요. 한글 혹은 워드에서
그냥 바로 제작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일단은 캔바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캔바에 가면은 여러 가지 디자인 만들기 템플릿이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이렇게 쉽게 변환할 수 있는 사이트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디자인 만들기에 B5의 크기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188 곱하기 254입니다. 여기에 양쪽 위아래 여백 3mm씩 더해서 가로 6mm, 세로 6mm 값을 더해서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림책의 경우에는 여백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8 곱하기 254로 B5 크기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194 곱하기 260 mm 이렇게 해서 맞춤형 크기로 디자인 만들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맞춤형 크기로 만든 다음에, 자, 판권 정보를 꼭 넣으셔야 되는데요. 이 판권 정보도 어디에 있냐면 그 교보 POD 다운로드 받은 모든 템플릿, 거기에 판권 정보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판권 정보가 모든 템플릿에 또 다 나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판권 정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B5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판권 정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런 거를 해서 여기 이름이랑, 자, 여기 이름, 그 다음에 발행일 여유 있게 하고, 저자 이름하고, 이렇게 빨갛게 쓴 부분만 여러분이 고치고, 그다음 부제목, 제목, 부제목, 그 다음에 빨갛게 쓴 부분, 다른 거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작권, 저자 발행년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걸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캔바에다 붙여넣기를 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는 방법은 디자인 만들기를 누르시고 뭐 한다 그랬죠? 맞춤형 크기. 자, 맞춤형 크기는, 자, 188 곱하기 254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쵸?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을까요? (194) 곱하기 260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밀리미터로 먼저 바꿉니다. 보다 194 곱하기 260 밀리미터 한 다음에 새 디자인을 이렇게 만듭니다. 새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표지, 속표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속표지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판권 정보 넣고요. 근데 헌사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작성을 만드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표지는 그냥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속표지를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데서 제가 아까 고르지 않은 그림들, 아까 이런 데서 고르거든요. 아까 처음에 제 화풍으로 그렸던 그림들이 있어요. 이런 그림들도 괜찮고, 이런 그림들을 갖다가 하는데요. 이런 것도 괜찮죠. 이런 거 갖다가 속표지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보면 양자
컴퓨터하고 별로 상관없는 그림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 하다 보면은 괜찮은 그림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속표지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느낌의 그림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컴퓨터랑 차랑 있는 이런 그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그림도 괜찮고 이렇게 손으로 춤을 추는 장면, 이런 장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를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The Balance of Multitasking 뭐 이런 글자가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업로드 화면에 파일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고 업로드를 시도를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를 시도를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복사했던 글씨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글씨를, 텍스트를 좀 멋있는 글자로 바꿔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밸런스 오브 멀티태스킹 해서 이 글자를 조금 늘려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속표지를 멋있게 한번 만들고 페이지 추가하면 요거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그 여기에 있던 요 헌사지 전에 있던 요거를 똑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여기다 옆에다 넣는 겁니다. 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면 왼쪽으로 치우치게 일단 해놓고요. 여기다가 아까 놨었죠? 이렇게 크기를 좀 크게 한 다음에 자, 요거는 그냥 보통 글씨체 텍스트 그냥 한글 그냥 보통 글씨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자, 우리는 이게 제목이 이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목이 뭐였죠? 자, 제가 제목을 따로 적어 놨는데요. AI가 바치는 개발자 전상서. 그래서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나오죠? AI가 바치는 개발자 전상서. 그 다음 밑에는 부제목을 적습니다. 부제목 밑에다가 적겠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함께 걸어간 발자취의 기록.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발행일은 오늘자 말고 2025년 2월 02월 14일로 14일이 제 생일인데 02월 14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워 주시고요. 지워 주시고 지은이 자 누구죠? 노준아. 뭐 다른 데는 건드리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자 2025년에 했고 노준아가 했죠. 요렇게 하면은 이제 판권 페이지가 끝났습니다. 자, 다른 거는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발행처는 퍼플이죠. 예, 요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사지.
헌사지 글을 써야 되는데 제가 챗GPT한테 제가 개발자가 바치는 전상서에 대해서 챗GPT한테 헌사지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자, 제가 쓴 글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챗GPT한테 가서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POD 시장에 업로드 할 거야. 책의 설명과 목차 그리고 헌사지에 들어갈 글을 짧게 작성해줘. 자, 책 설명, 목차, 헌사지에 들어갈 글 이렇게 3개만 작성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상상에 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차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25개의 목차가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헌사지가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을 밤을 새워 코드를 짜고 당신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해서 AI의 감사 인사를 여기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 말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너무 넓죠? 이렇게 네모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빨간색 네모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너무 작잖아요. 글씨를 좀 키워 보겠습니다.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요 정도로 헌사지를 만들고 요게 그냥 너무 또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요런 데서 우리 개발자의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뭐 개발자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개발자 이런 그림 있죠? 이런 것들 커피 타놓고 요거는 제가 쓰지 않았던 그림이거든요. 요거 이제 업로드 해가지고 자, 파일 업로드를 해서 자, 요런 데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뭐 자, 이렇게 이미지인데 너무 진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딱 누르시면 그림을 편집할 수 있는 뭐가 나와요. 이렇게 딱 누르시면 투명도를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50 정도? 30 정도로 나눠도 좀 진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첫 페이지가 시작이 되죠. 자, 첫 페이지 어떻게 시작하나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4가 왼쪽이고 5가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먼저 생각해서 오른쪽에다가 먼저 넣을 건데요. 먼저 그림보다 글을 다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글 앞에 이걸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글이 들어가는 바탕화면에 또 글을 쓸 수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걸 글을 25개를 먼저 디자인을 하고서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글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은 AI가 다 써줬는데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저는 AI가 쓴 글로 그냥 바로 가운데 정렬로 해서 글부터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그림이죠. 근데 이제 글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글에 들어가는 바탕화면을 한번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글을 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는 그런 그림을 골라야겠죠. 저는 글을 이제 이게 약간 전선이랑 그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전선이 좀 들어간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선이 들어간 게. 그래서 전선이 들어간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선이 들어간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겠죠? 이게 딱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좀 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다가 여기 좀 진하다 보니까 요거는 한 20% 정도의 투명도를 주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의 투명도를 주고 자 20% 투명도 주면 요렇게 딱 요렇게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글을 25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 복제를 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제목과 내용을 쓰겠습니다. 천만남. 그래서 제목과 내용을 가운데다 이렇게 쓰는데 가운데 정렬로 저는 할 거예요. 지난번에 책을 내보니까 글씨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만. 그래서 요번에는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요 포맷으로 갈 건데 그러면 어떻게 가냐? 글만 다 쓸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페이지 복제를 합니다. 그럼 또 나오죠. 여기다 두 번째 것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제목과 내용을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글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글이 다 끝났으니까 그림을 차례대로 넣을 건데요. 자, 그림을 차례대로 넣을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죠? 1, 2, 3. 자, 여기 배치를 보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치. 그래서 여기서 배치 바꿀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왼쪽부터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넣을 겁니다. 여기 왼쪽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첫 번째 그림이 뭔지.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릴 때 모니터 앞에서 밤새워 코딩하는 당신. 자, 그 그림입니다. 아까 DPI가 300으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네, 걱정. 요게 거의 똑같은 그림으로 아까 생성이 됐죠. 그래서 페이지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자, 이제 끝났고요. 53장입니다. 요거는 삭제. 이렇게 해서 딱 끝나면 안 되니까 이게 페이지 추가해서 여기다가 아까 이 그림 그냥 배경으로 설정해서 하나 놓고, 자, 요거는 그냥 속지 내지로 50% 정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다 안 보이니까 요 그리드를 넣어서 겹치는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겹치는 그림이 없도록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그림 다 완성이 됐습니다. 다 완성이 됐으면 이 그림을 이제 완성이 됐죠. 자, 이제 완성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파일을 어떻게 하냐면, 자, 교보에서 50장 이상 권한다 그랬죠. 이제 PDF 인쇄, 병합, 전문가용 인쇄 적합, 요거 하나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 하나를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는 미리 보기용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 자, 3페이지가 더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운로드.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인쇄, 병합, 모든 페이지, 전문가용 인쇄 접합. 요걸로 해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본문이고요. 본문입니다. 본문. 자, 요거는 본문이고 인쇄하면은 속에 나오는 그림들 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1번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셔야 되고, 다운로드 중입니다.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파일을 복사를 합니다. 파일 복사. 요거는 뭐냐면 여기다 이제 제목을 쓰시는데 4분이라고 쓰지 말고 미리 보기, 미리 보기 이렇게 해서 지금 54페이지잖아요. 그러면 57페이지짜리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57페이지짜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반려사유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이런 걸 쓰지 않아서거든요. 이거를 꼭 쓰셔야 돼요. 앞에 인공지능 AI와 작가가 같이 썼습니다. 이렇게 꼭 여기 나오게 써야 되는데, 자, 반려사항에 나오죠. 그 다음 요거는 뭐 다 표시할 거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미리 보기 서비스예요. 앞 표지 컬러랑 여백 페이지를 앞에 넣고요. 우리가 내려고 했던 그 총 페이지에다 뒷표지 컬러를 넣어서 새 페이지를 더 넣어가지고 미리 보기 파일을 또 PDF로 해가지고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게 안쪽이니까 이제 표지를 앞에 표지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 앞에. 자, 그러면은 페이지 추가하는데 이게 페이지 앞으로 가야겠죠? 페이지 추가를 하나 더, 이렇게 두 개를 더 하고 복제한 곳에다가 미리 보기 뒤에다가 뒷면에다가 늘 맨 뒷면은 사실 그냥 바탕 그림을 많이 넣잖아요. 배경 색깔을 좀 어울리게 해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뒷면은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뒷면에 뭐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요. 이제 표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흰색으로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표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표지는 보통 우리가 업로드했던 그림 중에 마음에 드는 그림을 가지고 그리는 건데 해도 되고, 여러분이 또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어떤 거를 할까 지금 고민인데,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이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표지를 이렇게 만들고 제목을 써야겠죠. 제목 아까 뭐였죠? AI가 바치는 개발자 전상서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 여기 앞에 AI가 바치는 개발자 전상서 제목을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AI 저자 AI 노준아 이렇게 쓸 겁니다. 요 정도에다가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작잖아요. 자, 요거를 하나 더 해서 요거는 여기 제목만 제목만 하고 자, 요거는 요 위에 이거 지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씨는 AI가 바치는 개발자 전상서에서 아이고 제목 추가는 안 하고 글씨를 바꾸겠습니다. 저는 그냥 진짜 제목에 어울리는 여기 제목이라고 쓴 걸 그냥 찾아가지고 그냥 하거든요. 보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여러 가지 많이 도시락도 많이 쓰고 김포 평화 제목도 쓰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국민체조도 괜찮고요. 보통은 도시락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전상서니까 또 약간 약간 손글씨 같이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고딕체 그냥 보통 고딕체 그냥 고딕체 같은 걸로 고딕체가 되게 많습니다. 요거는 좀 크게 크게 32 정도로 해서 가운데 맞춰서 하겠습니다. 저자 이름도 넣고 저자도 고딕으로 그냥 고딕 미디움으로 해서 AI 플러스 노준아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효과를 좀 줄까요? 테두리를 하얗게 해가지고 아주 두께를 아주 요 정도로 두께를 주고 네.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요걸 좀 더 크게 할까 봐요.
AI가 바치는 개발자 전상서. 이것도 뒤쪽으로 좀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다 했고, 여기다 중요한 거 이퍼플에 이퍼플 넣어야 됩니다. 자, 이퍼플 넣어야 돼요. 자, 이퍼플 로고를 제가 업로드 해 놓은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자, 요렇게 요런 요거를 꼭 넣어야 됩니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으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또 안 이쁠 수가 있으니까 편집을 해서 배경 제거를 좀 해주겠습니다. 이퍼플 로고가 예쁘게 나왔습니다. 요렇게 요거 AI가 썼다는 거,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요. 일단은 요것도 JPG로 하나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썸네일에 들어갈 표지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 다운로드 받아 놓겠습니다. 자, 해놓고요. 자, 이퍼플 들어갔고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다 됐나 쭉 됐는지 확인을 하고, 자, 아까 요게 54페이지였잖아요. 그러니까 57페이지 3페이지 더 해서 요것도, 요거는 미리 보기니까 다운로드 할 때 그냥 표준으로 해도 됩니다. 병합하고, 자, 1페이지가 아니고 모든 페이지죠. 모든 페이지 하시고요. 요거를 다운로드를 해서 미리 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다 됐고, 준비는 이제 다 3개가 다 된 거죠. 표지, 미리 보기, 본문, 그 다음에 아까 작품 설명, 그러면 가격만 이제 매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3개가.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표지 말고 양 표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뒤 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앞뒤 표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앞뒤 표지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표지 편집하는 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되는 동안에 표지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 자, 사유 확인됐죠? 이렇게 해서 표지 이거 잘 보시고, 여러분들 PDF 보시고 표지하고 뭐 여러 가지 규정에 맞게 했는지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지 만들어야 돼요. 템플릿도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표지 템플릿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표지 템플릿을 하시면 참 좋고, 그 다음에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일 많이 쓰이는 걸로 할 겁니다. 자, 바탕 그림은 책 사이즈보다 상하 좌우 3mm 더 크게 작업.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CMYK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사용되는 이미지는 해상도가 300 dpi 이상이어야 되고, 자, 300 dpi 확인 방법은 있어요. 자, 일러스트 작업 시 모든 텍스트를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처리해야 하며, 포토샵 작업 시 JPG 파일로 300 dpi 이상으로 전송한다. 300 dpi가 중요합니다. 앞표지, 뒷표지, 세네카. 세네카는 뭐냐면 책 등이에요. 책 앞에 보면 이렇게 제목 써있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펼친 면으로 작업을 하는데, 요 세네카 두께까지 해갖고 크기를 맞춰서 올려야 됩니다. 이게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페이지 수, 용지 그람 수, 페이지 수 곱하기 용지 그람 수 곱하기 0.0006이 세네카 두께거든요. 요거를 포함한 크기가 표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올렸던 책은 44페이지였어요. 근데 지금 올린 책은 몇 페이지죠? 제가 아까 보셨다시피 54페이지죠. 그러면은 이게 달라집니다. 54 곱하기, 자, 54 곱하기 곱해야 됩니다. 54 곱하기, 자, 계산기를 떠서 여러분께 보여주면서 해야 돼. 54 곱하기 보통 그림책은 백색 모조 150g으로 하거든요. 그럼 150을 해야 돼요. 그람수를 곱하라요. 용지 그람수 150. 또 곱하기 어떻게 하라고요? 0.0006은 몇이에요? 자, 제 책 등의 사이즈가 4.86이래요. 그럼 이제 4.86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가로는 모든 페이지에 더하기 4.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4.86이잖아요. 4.86 더하기, 자, 4.86 기억해 두시고요. C 하고, 자, 194가 가로였잖아요. 곱하기 2죠. 양쪽이니까. 더하기 4.86이 저의 가로 사이즈입니다.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는 260 그대로죠. 세로는 260. 그러면은 392.86 사이즈로 가로를 정하셔야 됩니다. 너무 헷갈리시겠지만 우리가 표지를 하려면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또 디자인 만드셔야 되죠? 자, 여기서 요건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92.86cm 해갖고 새 디자인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가 있습니다. 자, 392.86 나누기 2는 어떻게 될까요? 196.4입니다. 196.4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180이고 196, 요 정도 되겠죠? 요게 가운데가 맞춰지죠. 우리가 가운데가 어딘지는 알잖아요.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자, 300 dpi로 아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아까 다운로드한 그 표지를 제가 300 dpi가 아닐 거예요, 아마. 속성을 보면
자, 195 dpi잖아요. 300 dpi로 바꿔서 요거를 하겠습니다. 아까 300 dpi 바꾸는 컨버터가 있었잖아요. 그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환기 찾아서 dpi 컨버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지를 넣고 요거죠. 요걸 300 dpi로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한번 요 그림 한번 열어 볼게요. 이 그림이 300 dpi로 바뀌었는지. 자, 바뀌었죠? 300 dpi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바뀌었으니까 요거를 일단 끄고 요 300 dpi로 바뀐 이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게 앞쪽이에요. 앞쪽. 자, 이렇게 하면 거의 딱 반이 되는데 아까 196 하고 여기 책등이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뒤쪽은 아까 어디 뭐였어요? 뒤쪽 뒷면은 그냥 빈 면이었었어요. 그쵸? 배경 최근에 썼던 배경이 여기 나오거든요. 요거였죠. 요거였습니다. 그럼 요렇게 하면 이제 책등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책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책등은 아까 책등이 뭐였죠? 아까 제가 책등을 계산을 해 놓은 게 있죠. 자, 4.86이었습니다. 아까 책등이 4.86 4.86짜리 책등 네모난 책등을 아주 가운데 딱 가운데 정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책등을 4.8 가로 세로를 여기가 지금 정가운데입니다. 완전 정가운데죠. 요거를 책등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서도 가로가 4.86 4.86으로 만들어야 돼. 4. 아이고. 4.6인데 이게 조금 이렇게 가고 이게 4.86으로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가로를 사이즈를 잘 맞춰야 됩니다. 자, 4.86을 꼭 4.86 딱 맞추지 않아도 돼서 5 정도로만 4.6 5 정도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근데 이게 조금 크게 하면 될 것 같아요. (4.9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가운데로 지금 맞춰져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아, 이게 가운데입니다. 이렇게 딱 가운데로 맞춰야 되고 책등 색깔을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냥 책등 색깔은 그냥 이렇게 뒷면하고 저는 거의 똑같이 할 때가 많거든요. 뒷면이랑. 그래서 책등 색깔을 뒷면으로 하고 여기다가 글씨를 쓰는데 여기다가도 이 퍼플을 또 넣어야 돼요. 요거 복사를 해갖고 요거 여기 책등 아이고 책등 있고 있는데 여기다가도 또 이 퍼플 저기를 넣어야 됩니다. 밑에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플. 자, 여기 올라간 거 업로드 항목에 제가 이 퍼플 아까 있었죠. 그 이 퍼플을 박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거 이 퍼플 있죠? 아우, 엄청 크게 올라갔네요.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원래 소형으로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거 다운받으면 되시고요. 자,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주 크게 해갖고 제가 아주 늘려가지고 이거를 조그맣게 한 다음에 맞게 들어갔는지 이것도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로 조금만 작게 더 할게요. 딱 맞았죠. 요것도 배경 제거 하고 여기다 하시고요. 위에다가는 아까 그 제목 AI가 바치는 개별자 전상서 여기다가 글을 쓰는데 세로로 써야 되잖아요. 글을. 그래서 글을 세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은 세로로 쓰는 글을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서 단락 텍스트를 세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텍스트로 맞춰야 되죠. 세로 텍스트로 맞춰서 쓰겠습니다. 제목이 아이고 AI가 바치는 개발자 전상서 아이고 AI가 AI 얘도 세로 텍스트로 해야 되는데 AI 자 전상서 AI는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여기에 맞춰야 되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잘 맞았는지 봐야 돼요. 지금 이게 글씨가 너무 커요. 그죠? 아까 글씨체하고 똑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체는 김표 평화 바탕으로 제가 썼죠. 이게 안 바뀌어가지고 되게 요거는 따로 써야겠습니다. 자, AI는 지우고 여기다가 글상자를 하나 더 해서 글씨를 AI가 바치는 이것도 글씨를 크기를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맞춰야 되죠. 이제 거의 맞췄습니다. 거의 다 맞췄어요. 자, AI는 제가 하나 뭘 하고 텍스트 상자를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I 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바치는 개발자 전상서. 자, 그래서 크기가 잘 맞는지 보려면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게 구분이 잘 안 간다 싶으면은 요거를 하얀색으로 바꾸셔도 돼요. 요 색깔을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이 가게끔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가운데로 잘 왔는지 잘 보고, 자, 얘도 여기 맞춰서 잘 써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요거를 이제 했을 때 빠꾸 당할 수도 있지만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요렇게 해서 다 정해졌어요. 정해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썼죠. 로고하고 로고 넣고, 자, AI하고 노준하가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했으니까, 자, 다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저자 AI 노준하 퍼플 다 들어갔죠. 이름, 로고, 로고 책 제목, 이름, 로고 책 제목 전부 다 됐고요.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책이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는 됐고, 해상도, 원고와 표지의 해상도는 300 dpi 이상. 자, 그래서 품질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CMYK로 변환해서 JPG로 저장을 합니다. 요거는 포토샵에서 나
포토피아에서 CMYK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바꿀 거예요. 바꾼 다음에 어디다가 넣냐면 워드에다가 넣은 다음에 PDF로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이거를 받을 겁니다. 제가 JPG로 받을 거예요. 얘를 여기서 그냥 해도 되는데 여기서 PDF 인쇄 CMYK로 해가지고 요게 300dpi니까 이렇게 해서 받아도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근데 나는 좀 지금 얘가 조금 이게 지금 유료가 아니라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워드 템플릿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표지까지 다 이제 만들었습니다. 뭐가 복잡한 것 같아도 천천히 하시다 보면은 복잡하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왔으니까 올리시기만 하면 돼요. 올리시기만. 자, 됐죠? 이제 미리 보기 있고 원본 파일 있고 미리 보기 파일 그 다음에 썸네일용 해서 4개 4개가 딱 준비가 됐어요. 책 설명 작성한 것도 있죠. 여기 목록도 있고 목차 책 설명.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제 교보 POD로 가야겠죠? 교보 POD. 자, 교보 POD로 갑니다. 자, 파트너 시스템 접속하죠. 여기 교보 여기로 접속을 딱 하면은 요렇게 저는 로그인이 돼 있어요. 하면 되고요. POD 관리에서 등록을 하시면 돼요.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자, PDF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B5 책 설정했고 PDF로 다 변환했고 나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 페이지에 템플릿 다운로드가 다 책 만들기 가이드 템플릿 다운로드 뭐 변환할 수 있는 RPDF까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책 형태 정하기. 자, 이거 했죠 아까? 그럼 날개 저는 무선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까 150g으로 하려고 얘기했습니다. 네. 아트지로 할 거예요. 매끄럽고 광택 있는 요거는 표지 재질이에요. 표지 재질 아셨죠? 그 다음에 표지 코팅 방법 유광으로 하는 게 예쁘더라고요. 표지는 근데 원고 인쇄를 컬러로 할 건지 흑백으로 할 건지 저는 컬러로 할 거죠. 자, 백색 모조 150g 아까 150g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원고 등록하기. 자, 신간이죠. 발급 예정 그쵸? 발급해 줄 거고 출간일은 14일로 제가 한다 그랬죠? 책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책 제목. 자, 책 제목 무슨? AI가 바치는 개발자 전상서죠. 책 제목. 부제는 뭐였어요? 디지털 시대를 함께 열어간 발자취의 기록. 다 나오죠. AI와 노주나 저자명 이렇게 쓰면 됩니다. 카테고리 시 에세이 한국시죠? 네. 한국시입니다. 뭐 한국시로 저는 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죠. 판권 정보 입력하셨나요? 예, 아까 판권 정보 뭐였어요? 판권 정보? 그 중간에 이름 쓰고 한 거죠? 중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판권 정보.
여러분 또 기억 안 나실까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판권 정보 적었냐고. 이거예요. 예 하시면 되고, 동의하십니까? 네. 자, 원고를 등록해 주세요. 파일 선택. 자, 아까 이거죠, 원고. 열기. 자, 잘 된 것 같습니다. 총 페이지 수. 자, 가격 책정 미리 보기. 무선, 컬러, 아트지, 코팅 유광, 백색 모조 150. 총 페이지 수 54. 예상 판매가가 1,300원이네요. 예, 1,300원 이상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용 파일 어떤 거였어요? 아까 3장 더 들어간 거죠? 미리 보기. 자, 요거 넣으면 됩니다. 표지 만들기. 다 넣은 거예요. 표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표지는 직접 만든 표지를 등록하시면 되죠. 직접 만드셨죠. 그쵸? 퍼플 로고 넣었나요? 넣었죠. 아까. 자, 아까 표지. 요거죠? 자, 다음에 앞 표지. 썸네일. 아까 받은 거 있죠? 요거. 미리 보기 300dpi. 자, 미리 보기. 앞 표지만 등록. 자, 최종 확인해 봅시다. 자, 최종 판매가 1,300원에 그냥 하려고 그럽니다. 아이고. 최저가로 저는 항상 하거든요. 같거나 높게 설정해 주세요. 요청사항 없고요. 자, 책 속에 아까 그쵸? 책 속에 여기 있죠? 자, AI가 바치는 개발 전상선을. AI를 대신해서 제가 썼습니다. 그쵸? 목차 소개. 아까 목차. 자, 목차 있죠, 목차. 목차를, 이게 목차가 저 길로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번호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번호를 써야 되겠네요. 2, 3. 네, 어쨌든 저자 소개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쓰는 작가 소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복사해서 이렇게 판매 신청하기. 쓸 거는 다 썼기 때문에 판매 신청이 정말 될지 며칠 기다려 봐야 되겠죠? 판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꼼꼼히 검수하겠습니다. 검수 기간이 1, 2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승인 반려된 게 두 개고요. 요거는 그냥 한번 올려본 거고, 요 두 개가 승인이 바로 됐죠. 예, 승인 됐고, 요거 지금 승인 됐고요. 다 지금 요런 전상서, 요렇게 정상적으로 일단 올라간 거는 그래도 거의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서 요런 정도 상태로, 요 정도 상태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